오늘부터는 우리가 처음 한번 해보는, 제가 개인적으로는 상당히 좋아하는 책입니다. 그래서 저한테는 이 사조님이죠. 그러니까 그 우리나라 근대 명리학의 3대 거두가 있었는데, 이석영 선생님하고 박재환 선생님하고 그다음 박재현, 이 세 사람이 우리나라 근대 명리학의 3대 거두예요. 그러니까 세 산맥인데, 그 박재현이라는 분이 유명한 이제 부산 박도사라는 분이고, 그다음에 박재환 선생님하고 이석영 선생님 두 분이 이론으로 가장 유명하신 분입니다. 근데 박재현 선생님은 책을 안 쓰셨어요. 그 책이 없어요. 그분은 책이 없어서, 그래서 그러다 보니까 우리나라의 비서라고 하는 것이 굉장히 그쪽에서 많이 돌아다니는 거예요. 책을 안 쓰셨으니까. 그 다음에 이제 이서영 선생님 같은 경우는 이제 사주척경이라는 이제 6권짜리 책이 있는데, 그 책이 가장 유명했고, 그다음 박재현 선생님은 또 한 권이 또 이제 명리요괴라는 책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건 단권짜리고. 근데 이 사주척경을, 그러니까 이서영 선생님 밑에 제자가 예수님한테 12제자가 있듯이 이서영 선생님은 5제자가 있었어요. 근데 그 중에 한 분한테 제가 이 명리학을 총정리를 받았습니다. 그러니까 제 사부의 사부니까 사조죠. 사조님이 되시는 거고. 그래서 이 책은 현재 아마 제가 알기로 신림동에서 강의를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어요. 1권부터 6권까지 약 10개월 코스인가 1년 코스로 알고 있는데, 제 개인적으로는 뭐 1, 2, 3, 4, 5권도 되지만은 그건 이제 격국이 많고 신살이 많아서 요 마지막 6권이 가장 볼만한 책이라고 판단이 됩니다. 그래서 저도 이 책에 상당히 많이 흥미를 갖고 있고 봤었는데, 요 책을 한번 보시게 되면은 그 목차에 한번 보죠. 목차. 자, 오늘 책 준비 안 하신 분, 청강생들 빼고 원래 없으신 거예요? 아니면 책이 있죠. 근데 책을 안 갖고 오신 분이라도, 그래서 그 목차에 정말 이게 정말 선생님 거 제가 6권 빌려 갖고 제가 복사한 거예요. 근데 그쪽에 단권을 안 팔고 질로 팔아서 1, 2, 3, 4, 5권은 필요가 없으니까 6권만 여러분들이 하게 되는데, 그 목차에 보면 112가지의, 즉 우리가 명리 공부를 하면서 용어가 많이 나와요. 그래서 가장 만약에 군비쟁제, 군겁쟁제, 득비리제, 그죠? 그다음에 관살혼잡, 수기유통, 벽갑이나 이런 말들이 그때마다 이렇게 용어 나오는데, 그런 것을 112가지의 항목을 정리를 해놓은 책이에요. 정리해 놓고 예문을 쭉 들어서 이럴 때를 수기유통이라고 한다, 이럴 때를 원원장류라고 한다. 근데 여기서 말하는 것은, 제가 말하는 것은, 이 책은 격입니다. 격이기 때문에, 격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 현대 명리에서 큰 사실 의의가 없어요. 왜냐하면 현대 명리는 용신학이기 때문에. 그래서 일간을 위주로 한 그 사후 전체에 용신을 뽑아서 용신을 갖고 대운수의 기륭을 판단하는데, 이 격이라는 것은 사주 틀을 보는 거죠. 틀을 보니까 우리가 신사이라든가 12운성이라든가 이렇게 틀을 보면서 이런 사주는 무슨 격이라고 한다,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사주는 수기유통이라고 하는데, 수기유통이 좋으냐 나쁘냐, 또 득비리제 격인데 이것이 좋으냐 나쁘냐, 이것은 차후 우리가 나중에 또 판단해야 되는 거예요. 이 책에는 거기에 대한 기륭 판단은 없어요. 기륭 판단 없고, 이러한 격은 좋은 격이다, 이런 격은 조금 흉한 격이다, 이렇게 판단을 하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그랬죠. 귀인도 다 귀인이 아니라고. 귀인도 나한테 길신일 때 귀인이고, 흉신이면은 그냥 없는 이만 못한. 또 흉신도 마찬가지죠. 나한테 흉신이 아니라 길신으로 들어올 때는 내가 그것을 지배할 수 있는 능력을 갖게 된다. 그래서 이러한 오늘부터 배우는 112가에도 마찬가지예요. 바로 군비쟁제라는, 군비쟁제가 좋은 사람이 있고 안 좋은 사람이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러한 기륭을 판단하는 것은 우리가 용신 공부하신 분들이 이제 기륭 판단을 할 수가 있는 거고, 현재 우리가 112가지 배우는 것은 이러할 때 우리가 이런 용어를 쓰고, 그렇죠? 그 다음에 이런 것은 대체로 이런 큰 틀에서 움직인다, 이런 것을 배우시는 거예요. 그래서 112가지이기 때문에, 글쎄 이거를 지금 3개월 동안에 지금 제가 12주 동안 해보려고 하니까 한 주에 10개씩 해야만이 120가지를 하죠. 그래서 한 주에 10개씩 하기는 무리가 돼서
중요한 걸 하든지 아니면 1357을 하든지 아니면 그냥 순서대로 그냥 무조건 쭉 나가든지 한번 해보려고 합니다. 그래서 오늘은 일단 첫날이니까 지난달 첫 시간 때는 제가 특강을 했고, 그렇죠? 이번 시간이 이제 첫 시간이니까 오늘은 한번 순서대로 나가보고, 그래서 요 진도가 나가는가를 확인한 다음에 다음 시간부터 뭐 홀수를 하다든가 아니면 중요한 것부터 먼저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 책에는 지금 한자 단어가 꽤 많이 나와 있어요. 그리고 이게 필사본이거든요. 이게 옛날 가리방 글씨예요. 가리방도 아직 모르시는 분 혹시 계실지 모르겠지만 전부 이제 아실 나이네, 그렇죠? 옛날 좀 가리방. 그래서 이거 롤러로 드르륵 밀어서 이렇게 시험지도 만들었죠. 그 교회 주보, 학교 시험지 전부 가리방이라고 해서 껌 먹지해야 되고서 이제 써갖고 이게 가리방 글씨인데 상당히 잘 쓴 글씨죠. 그래서 아마 제가 알기로 이 글씨를 아마 한중구 선생님이 쓴 걸로 알고 있는데 그거를 상당히 잘 썼습니다. 그래서 인쇄체나 거의 뭐 보기에 불편함이 없어요. 처음에 우리가 나온 것이 이제 궁겁쟁제부터 해서 마지막에 시종 득소까지 쭉 나와 있는데 이 책의 제일 뒷장을 보면 부록이 있습니다. 즉 380페이지부터 380페이지 112문답 총단. 이 총단에 이게 112가지가 있는 거예요. 이것이 뭐냐면 오늘 배우는 군비쟁제를 한마디로 뭐라고 하냐. 한 줄로 요약해 놓은 게 제일 뒤에 있는 거예요. 한 줄로 요약해 놓은 게 거기에 보면 뭐가 되냐면 한번 읽어볼까요? 궁겁쟁제면 손처파제인데 약유제겁이면 반위성부라. 그래서 딱 이렇게 한 줄로 그걸 요약해 놓은 거예요. 그러니까 그거만 이해하시면 전체를 다 이해하신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처음에 나온 것이 궁겁쟁제다. 이 궁겁쟁제란 말은 다른 또 비슷한 용어가 군비쟁제란 말을 쓰죠. 그래서 군비쟁제. 그래서 원래는 틀린 거예요. 원래는 군겁하고 군비는 틀리죠. 왜냐하면 군겁은 비겁을 상징하고 군비는 비견을 상징하는 거니까 틀린 거예요. 틀려서 이거를 혼용해서 쓴다. 혼용해서 군겁쟁제를 군비쟁제라고도 하고 군비쟁제를 군겁쟁제라고도 해요. 그래서 그냥 쉬운 말로는 우리가 군비쟁제 하는데 이 군비쟁제건 군겁쟁제건 이것은 뭐냐면 이 겁이라는 게 겁과 비가 군은 모일 군자예요. 모여있다는 의미예요. 모여있다. 즉 그러니까 내 사주 오행 중에서 비겁이니까 뭐예요? 일간과 같은 오행이죠. 같은 오행에서 음양이 같으면 비견이고 음양이 다르면 겁지 아니에요. 그러니까 한마디로 같은 오행, 내 일관과 같은 오행이 모여있다는 소리예요. 그 일관과 같은 오행이 모여있으면은 비겁이 왕하니까 대부분이 신강사주가 될 가능성이 많겠죠. 신강사주가. 그래서 군비쟁제는 대부분이 신강사주가 굉장히 많다는 거예요. 신강. 그래서 신강사주가 되면은 재물을 갖고 다투는 격이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 사주에 비겁이 많으면 재물을 갖고 다투는 격이다 이렇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걸 쉬운 말 그림 그리면 이렇게 되는 거예요. 쌀밥을 한 그릇 고봉으로 하나 얻어놨는데 이게 비겁의 숫자만큼 수저가 꽂힌다고 보시면 돼요. 수저가. 그러니까 밥 한 그릇 갖고 뭐예요? 노나 먹는 거죠. 노나 먹는 거. 그러니까 밥 한 그릇 갖고 노나 먹는 격이다. 그러니까 이 재물이 보통 뭐죠? 재산의 재물도 되고 그 다음에 나한테 여자도 되고 남자한테는 그 다음이 또 뭐죠? 아버지도 되죠. 아버지. 그러니까 결국은 뭐냐? 궁겁쟁제면 재물과 여자로 인한 분쟁이 많아진다 하는 거예요. 많아진다. 그래서 이 궁겁쟁제, 군비쟁제의 특성은 특히 근데 문제가 뭐냐? 궁겁쟁제가 되면 얘가 신강이니까 비겁이 나한테 사주 지병이 되겠죠. 그렇죠? 그리고 이 재성은 원래가 약신이 돼야 돼요. 나한테 용신, 길신이. 비겁이 왕하니까 관성이나 식상으로 빼줘야 되잖아요. 식상으로 빼지면 식신생제가 돼야 되고 관성용을 잡으면 재생관이니까 재생이 길신이 된단 말이에요.
근데 이 재가 나한테 약하단 말이에요. 군비쟁제의 가장 좋은 것은 숟가락 4개 들고 있는데 그러면 제일 해결 방법은 뭐겠어요? 숟가락 4개 들고 있는 사람, 그 상한테 해결 방법은 숟가락 숫자만큼 밥그릇을 주면 돼. 그렇죠? 밥그릇을. 이 밥그릇을 4개를 갖다 주면 싸울 일이 없을 거 아니에요. 한 그릇을 주니까 싸우는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이 재성이 길신 역할을 하는데 혼자 있을 때는 굉장히 다치게 되겠죠. 왜냐면 놓아먹는 거니까, 쪼개지는 거니까. 그래서 숫자만큼, 만약에 비겁이 4시다 그러면 4분의 1이 내 몫이요. 3시다 그러면 3분의 1이 내 몫이고 5시다 그러면 5분의 1이 내 몫인 거예요. 그만큼 쪼개진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러한 것은 재물의 다툼이 많으니까, 재물과 관련된 직업이나 그걸 택하면 굉장히 흉하다는 거죠. 더군다나 비겁은 나한테 뭐냐 하면 육신으로는 형제 자매란 말이에요. 그 다음에 동료죠. 동료, 친구. 그러니까 이 군겁쟁제는 형제 자매와 친한 친구, 동료를 내 일에 끌어들여서는 별로 안 좋다는 거예요. 좋다. 그러니까 돈 버리고 사람 버리고 모든 걸 다 잃어버릴 수가 있으니까. 그래서 형제 친구가 나한테는 흉한 것이 바로 군비쟁제니까 재물과 관련된 것은 뭐냐? 장사. 장사 중에서도 군비의 특성은 뭐냐면 비겁이 왕하다 그러면 뭐야? 자기가 주관이 강하고 고집이 센 거죠. 비겁이 왕하면 뭐야? 남과 타협을 안 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런 사람들이 장사 중에서도 이 중개를 하는 것은 굉장히 안 좋겠죠. 그래서 뭐야? 복덕방을 하든가, 그렇죠? 그 다음에 뭐 금전관계를 하든가, 대차대차, 그러니까 돈을 빌려주고 돈을 받는 금전업, 이런 것은 굉장히 이 사람한테는 안 맞는다 이렇게 보는 거예요. 안 맞는다. 그래서 이렇게 되게 뭐야? 싸움이 난다는 거야. 싸움이 나는 거니까 이 사람은 뭐야? 동업도 그러니까 뭐예요? 동업도 안 좋지. 동업도. 왜냐면 많으면 많을수록 뭐야? 더 쪼개지잖아요. 대신 어차피 내가 동업을 하자면 안 될 시점이 되게 되면은 요 숫자만큼의 지분을 내가 투자하는 거예요. 그래서 예를 들어서 4개다. 그럼 내가 투자할 지분이 얼마냐면 25%예요. 그러니까 25%를 초과해서 투자하지 말아 하는 거예요. 3명이 동업을 한다? 33%를 넘어서는 안 된다. 왜냐하면은 나한테 들어오는 내 몫이 몇 프로예요? 4시면 25%, 3시면 33%, 5시면 20%니까 내 몫이 20%가 들어오는데 내가 50%를 투자하게 되면 30%를 손해보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결국은 내 몫의 25%를 받기 위해서 25% 투자하는 것은 괜찮다는 거예요. 근데 그 이상을 투자하면 오히려 싸움이라는데, 특히 군겁쟁제 중에서도 이 금일간일 때 금으로 뭉쳐진 군겁쟁제는 굉장히 소라하고 요라하고 살벌한 거예요. 그래서 금기가, 즉 경신일주가 군비쟁제가 됐다. 그러면은 바로 뭐냐? 아버지의 재산 문제로 잘못하면 칼부림 나는 거예요. 칼부림, 형제간에. 바로 그런 사람들은 뭐예요? 법원에 가서 재산 분할 청구 소송을 또 할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형제간에 굉장히 시끄러운 문제가 발생하고 또 친구간에도 시끄러운 문제가 발생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상당히 조심을 많이 해야 한다. 그래서 그런 사람을 시한폭탄이라고 그래요. 언제 재물에 폭발할지 모른다. 폭발할지 모른다. 그래서 바로 군겁쟁제 중에서 이 금기 기운을 갖고 있는 사람이 가장 더 세게 나올 수 있어요. 세게 나올 수 있다. 네? 물이 많은 사람이? 물이 많은 사람은 그것이 이제 계절적으로 어제 그냥 달려 있죠. 그러면 해자축 오르면 그 사람은 뭐예요? 마음은 굴뚝 같은데 말로 표현을 못해. 그래서 바로 뭐냐면 불감청이면 고소원이라, 감히 청하지는 못하지만 원하긴 한다. 그렇죠? 바로 그런 용어가 되는데, 얼어있는 물 같으면 흘러가는 물이 약하니까 그냥 고정되어 있는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마음은 굴뚝 같은데 실행을 잘 못하겠죠. 근데 만약에 예를 들어서 4, 5, 5월에 숙이 왕한 사람이다. 그럼 뭐예요? 굉장히 강한 기운을 발휘할 수가 있겠죠. 그래서 각각 거기에 따라 달라진다. 그래서 책을 한번 보죠. 군겁쟁제란 무엇인가? 많은 비경겁이 재를 놓고 다투는 것을 말한다. 군겁쟁제를 알고자 하면 먼저 군겁을 알고 난 다음에 쟁제를 알아야 되는데, 군겁이란 비겁의 무리, 도당이라고 그랬네요. 비겁의 무리, 즉 비경겁이 많아 집합되어 있다, 모여 있는 것을 말하며, 쟁제란 서로 재를 다툰다는 뜻인데, 비겁은 오행생극 원리로 볼 때 자연이 바로 극재의 성질이 강하다.
가령 갑일주의 재는 무토죠. 무토, 편재가 무토인데 거기에 을목이 음목이 많다. 그러니까 갑일주한테 을목이 많으면은 군겁이 되는 거고 갑목이 많으면 뭐예요? 군비가 되는 거예요. 근데 사실은 이 재성을 깨부수는 거는 비관하고 겁재 중에서 어느 게 강하죠? 그렇죠? 왜냐면 단어 자체가 이건 뭐예요? 이거는 겁재 아니에요. 그렇죠? 즉 재물을 찬탈한다는 의미고 이건 비견이니까 자기 주관만 갖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군비쟁제 사주는 사실은 돈에 이권에는 사실 관심이 없어요. 군비쟁제 사주는 명분만 맞으면 해요. 근데 군겁쟁제는 뭐예요? 뭔가 뭐예요? 이득이 있어야 돼요. 재물이 있어야 되니까. 그러니까 군비는 사실 내가 거기에 같이 일하고 같이 하는 거 글로 만족할 수도 있어요. 근데 군겁은 거기에 콩고물에도 나한테 뭔가 떨어져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히려 이쪽은 실속파죠. 실속파, 이쪽은 명분파가 된다고 보시면 돼요. 명분파가. 자, 거기에 뭐냐면 그 무토, 무기, 진술, 충미가 토인데 그 비겁, 일종의 이제 겁재라고 하면 을이요. 진술, 충미, 토는 을에도 재가 되므로 서로 갑을은 그 진술, 충미, 재를 가지고 다투게 되어 있는 것이다. 그러므로 군겁쟁제란 사주에서 재를 용하려고 할 때 비견겁이 많이 임하여 있음을 말한다. 따라서 아까 군겁쟁제 재성을 내가 길성으로 써야 되는데 길신으로 얘를 그죠? 길신으로. 왜냐하면 비겁이 왕하니까 식재관이 용한이에요. 그죠? 식재관이 용신 후보인데 재성을 용시로 쓰면 식신에서 희신이 되고 관성이 약신이 되니까 수기유통해서 좋고 관성을 용을 쓰게 되면 재성이 재생관이니까 또 길신이 되고 식신을 용신으로 쓰게 되면 식신을 빼주는 기운이니까 또 길신이 되죠. 길신. 그러니까 재성은 식재관 중에서 어느 걸 용신을 써도 재성은 다 필요한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얘를 용으로 잡으려고 했는데 사주에서 군비가 되고 재가 약하니까 그 재가 굉장히 약하죠. 그러니까 이 군비 재생 사주에는 아까 했죠. 해결점은 뭐냐? 밥그릇을 하나씩 주면 된다. 그렇다고 숟가락 있는 사람을 다 숟가락을 부러뜨릴 수는 없잖아요. 부러뜨리는 게 뭐예요? 관이죠. 관으로 치는 거니까. 그 부러뜨릴 수는 없단 말이에요. 제일 좋은 건 뭐예요? 밥그릇을 하나씩 앵겨주면 되는 거예요. 그러면 군말이 없죠. 그러니까 운에서 군비쟁제 사주에서는 운에서 어떤 운이 가장 좋은 거예요? 어떤 운이? 재성운이 가장 좋은 거란 말이에요. 재성운이. 그렇죠? 재성운이 들게 되면 결국은 뭐예요? 각자 밥그릇을 한 상씩 차렸다는 의미잖아요. 그러니까 각각 자기가 먹기 따로 있으니까 굳이 밥 한 그릇 갖고 싸울 필요가 없다 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 나온 내용이 그런 내용이 지금 나와 있는 거예요. 그러므로 군겁쟁제란 사주에서 재를 용하려고 하는데 사주에서 재용이 재성 용하게 재성이 너무 약하다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운에서 돌봐줘야 되겠죠. 그래서 운에서 재성운이나 식승이 들어야 된다. 그런데 여기에 참고로 알아야 될 점은 엄격히 말하여 재를 용하는 사주에서 비겁이 많으면 군겁쟁제라 하고 재를 용하는 사주에 비견이면 군비쟁제라고 한다. 제가 설명 똑같은 거예요. 군비쟁제와 군겁쟁제는 좀 차이가 있는데 결국은 뭐냐? 나랑 오행이 같다는 의미에서는 같이 통용해서 쓰고 있다. 우리가 외격에서 종강격과 종강격을 구별하지만은 합해서 그냥 종강 이렇게 하는 거와 똑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군겁쟁제를 군비쟁제라고 해도 틀린 말은 아니고 군비쟁제를 군겁쟁제라고 하는 것도 틀린 말은 아니다. 그러니까 용어가 중요한 게 아니라 바로 그 사주 구성이 일간과 같은 오행이 많게 구성되어 있는 사주다. 이게 바로 군겁쟁제의 가장 특성이에요. 자, 그런데 군겁쟁제는 그 겁자라고 하는 것은 이 겁자라고 하는 것은 나한테 양인을 뜻한다 하는 거예요. 양인을. 왜냐하면 바로 녹존 다음이 양인이니까. 그래서 이 묘라고 하는 것이 간목한테 양인이거든요. 양인. 그러니까 겁재면서 양인이면 그만큼 기가 세다 하는 거죠. 자를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군겁쟁제는 양이 되는 것이며 극처지하는 것으로서 극부상처 파재다. 바로 이 군비쟁제의 가장 큰 특성이 뭐냐? 극부. 그 다음에 극처. 그 다음에 파재. 왜냐하면은 바로 비겁이 나한테 뭐예요?
흉신이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비겁이. 사주에 군비가 왕하니까 사주가 신강사주였으니까 사주 지병이 군비거든요. 군비니까 군비가 흉신이죠. 흉신이니까 바로 뭐예요? 아버지를 극하고 처를 극하고 재산을 다 잃어버린다는 거죠. 따라서 이 군비쟁제사주는 아버지 재산을 물려받았어도 그 재산을 유산을 다 지킬 수가 없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형제간에 뿔뿔이 쪼개 먹잖아요. 쪼개 먹으니까 예를 들어서 100억대 재산을 갖고 있는 사람이 100억이 굴러가야 되는데 이거를 만약에 20억씩 5개 쪼개자 그러면은 푼돈이 돼버리는 거 아니에요, 100억에. 그렇죠? 그러니까 어떤 100억의 규모로서 뭘 할 수가 없다 이렇게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결국은 뭐야? 아버지 재산을 다 유산을 못 지킨다는 거고, 그 다음에 처. 그래서 우리가 양행격에서 배웠어요. 양행격에서 양인이 중중하면은 바로 뭐냐? 남자는 중혼이다. 중혼 또는 재혼이다. 그래서 처를 극하니까 중혼, 재혼이 되고, 여자 같으면 뭐예요? 여자 같으면은 바로 내 남편의 씨앗이 많다 이렇게 보는 거죠. 내 남편의. 왜냐하면 내가 간목인데 간목한테 금은 관이란 말이에요. 관. 근데 목이 나한테 많이 모여있는 게 군비 아니에요. 그러니까 내가 남편으로 생각하는 금을, 내 옆에 있는 갑도 이 금을 남편으로 보고, 을도 남편으로 보고, 인도 남편으로 보니까 남편은 한 사람인데 내 남편 갖고 여보라고 하는 사람이 많다 하는 거예요. 많다. 그러니까 결국은 나를 중심으로 보게 되면 씨앗이 많다 하는 거죠. 많다. 그래서 바로 남자 같으면 중혼, 결혼이 중중해진다. 그래서 바로 중혼이나 삼혼, 재혼을 할 수가 있는 이런 사주가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바로 극처를 하게 된다. 그렇죠? 그 다음에 또 문제는 이 현재 재성을 내가 갖고 있기 때문에 군비쟁제되는데 그 재성은 나한테는 처가 되겠죠. 처가 되니까 이 처는 굉장한 스트레스를 받고 있단 말이에요. 사주상으로는. 그렇죠? 그러니까 이 군비쟁제 격의 남자가 있다 그러면은 자기 처한테 굉장히 잘해야 돼요. 왜냐하면 이 처는 뭐예요? 군비니까 남편의 시댁 식구들, 형의 자매니까. 그 다음에 남편의 친구들 때문에 엄청 스트레스를 받는 거예요. 왜냐하면 숟가락에 꽃이 나서 그만큼 내가 스트레스 받는다는 소리 아니에요. 그러니까 스트레스를 엄청 받는 사람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 사람이 도망가자 하면은 다행인 거예요. 그러니까 안 도망가고 산다. 그러면 바로 얻고 다녀야 된다 그거죠. 마누라를. 왜냐면 재성이 그만큼 필요한 거니까. 그래서 그러한 의미가 우리가 군비쟁제라고 한다 하는 거죠. 형제 부부 간의 손실을 보게 되어 있으므로 이 격을 가진 사주 주인공은 동업이나 합자나 주식회사, 금전 대체업을 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원리부에 운하되 남다 양인, 남자가 겁재가 많고 군비가 많으면 필중혼이라 반드시 2번, 3번 결혼을 하거나 아니면 첩을 줄 팔자다. 우리 나 선생님. 이 차이가 뭐예요? 중혼하고 재혼, 삼혼하고 차이가. 중혼은 만들어 있는데 또 없는 거고. 그다음에 양혼은 재혼. 재혼은 했으니까 재혼이고. 이혼하든가 하고 또 하는. 맞아요. 사혼을 3번 했으니까. 그러니까 이 중혼이라고 하는 것은 첩을 한다는 소리고, 첩을. 그다음 재혼, 삼혼은 뭐예요? 정부인이 새롭게 들어온다는 소리예요. 그러니까 사별이나 생별을 하고 난 다음에 새롭게 부인이 들어오는 게 재혼이고, 2번 하면 3혼이 되겠죠. 중혼은 겹친다는 소리예요. 그러니까 여자가 많은데 이거는 정실 부인이 계속 바뀌는 거고, 이건 정실 부인 외에 기타 사람이 많다. 그러니까 중혼하고 재혼하고 차이가 저거예요. 그래서 바로 남다 양인의 필중혼이라 하였고, 그 다음에 영남에서는 양인이 중중하면 필극처라. 반드시 마누라가, 그러니까 남자 사주에, 그러니까 군비쟁제에서는 뭐예요? 상처할 가능성이 많다 이렇게 보는 거란 말이에요. 상처할 가능성이. 여자 같으면 뭐예요? 씨앗을 볼 가능성이 많다. 그 다음에 두 사람 특징은 뭐예요? 아버지연이 이렇게, 아버지가 나한테 용신이긴 용신인데 나한테 큰 지금 도움을 못 주고 있다는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그러한 의미로, 그래서 우리가
이 군비쟁제격 사주면 극처되지만 극부서되잖아요. 따라서 조실부모인데 편모설화에서 자랄 가능성이 많다. 왜냐면 아버지가 돌아가시는 거니까. 그 다음에 여자 같으면 뭐예요? 시어머니 없는 집에 갈 수도 있다. 그죠? 시어머니가 없는 집이. 왜냐면 여자한테는 뭐예요? 시어머니잖아요. 제가. 그러니까 제가 시어머니니까 시어머니 없는, 그러니까 이미 돌아가신 분이라든가 아니면 막내한테 시집갈 가능성이 많다. 이렇게 보는 거예요. 자, 그러면 이제 예문을 한번 보죠. 그래서 이거 첫 장, 1, 2장은 굉장히 쉬운 거니까 한번 이런 식으로 책이 되어 있다는 걸 한번 보기 위한 겁니다. 자, 병호, 갑오, 병술, 정우예요. 자, 이런 사주가 있다는 거죠. 자, 이것은 일단은 병일간이 5월에 태어나서 양인격이죠. 그 다음에 등령을 했고, 술은 들어가는 거죠. 화생토에서 실지를 했고, 세력을 보니까 우술이 화국으로 올라간다 이렇게 된 거예요. 그래서 전부 우술 화국으로 올라가니까 목화가 왕하죠. 그 득세를 했어. 등령의 실지에 득세를 했으니까 이 사주는 신강사주다. 신강사주에 화가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개죠. 오술도 화니까. 그래서 바로 이 사주는 군비쟁제가 된다. 군비. 그래서 군비격이다 하는 거예요. 군비격. 그러니까 이 사주가 신강격이라고도 할 수가 있고 양의격이, 그 격이라는 것은 우리가 어떻게 보냐에 따라 전부 용어가 틀리게 나온단 말이에요. 그래서 군비니까 바로 이 비겁이 나한테 사주지병이죠. 그래서 사주지병이니까 바로 이것이 병이니까 고치는 약이 필요하다. 비겁이 하니까 첫째 관이 일단은 1순위가 되겠죠. 관이. 두 번째로 비겁이 하니까 식이 2순위가 되겠고, 세 번째로 재성이 3순위가 될 거다 하는 거죠. 근데 관이 수기가 없잖아요. 그렇죠? 이 사주에. 수기가 없으니까 1번 관은 아예 명함도 못 내미는 거예요. 수가 원래 진용인데. 더나 5월달이기 때문에, 5월달 때 조후가 필요하거든요. 조후가 필요한데 지금 수기가 없으니까. 그렇죠? 굉장히, 이 사주는 굉장히 건조하고 뜨거운 사주다. 열이 많은 사주죠. 그러니까 이 사주는 굉장히 다혈질 사주예요, 한마디로. 그 다음에 식이니까 화생토를 빼줘야 되는데, 술이 토잖아요. 화생토를 빼줬는데 빼준 것이 오술 화국으로 올라가 버렸으니까 이거는 용신이 합을 하고 있으니까 이건 용신 후보 탈락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술이 조금 문제가 있다는 것이. 그럼 나머지 재인데 유거든요. 자, 이 유를 과연 용으로 쓸 수 있겠냐는 거예요. 이게 화가 이렇게 많은데, 유가 화다, 금, 용이 될 수도 있거든요. 너무 화기가 많으니까 유금 정도는 녹일 수도 있는 거예요. 그러면 이것이 녹였다 그러면 뭘로 가는 거예요? 녹였다면 용이 쓸 게 없잖아요. 그럼 뭐예요? 종으로 가야죠. 그렇죠. 종으로 가게 되면 화기가 왕하니까 종왕격이 될 거고, 그 다음에 일간이 화기니까 염상격이 되겠죠. 수기가 없으니까 염상격.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나간단 말이에요. 그럼 종으로 가게 되면 목화가 용이니까 화운이 굉장히 좋거든요. 근데 여기서 이 유가 재성이란 말이에요. 재성. 따라서 비겁이 이렇게 왕한데, 재성이 달랑 하나니까 이것이 또 뭐 군비 쟁제격도 된다 하는 거죠. 그 격이라고 하는 것은 굉장히 많은 사주 하나를 놓고 격이 수십 개가 나올 수도 있어요. 수십 개가. 그러니까 격 갖고 우리가 스트레스 받을 이유가 하나도 없는 거예요. 격이라고 하는 것은. 보는 관점에 따라서 이름이 좀 틀려지는 거니까. 그러면 이 사주를 한번 풀어보죠. 거기서 뭐라고 일단 돼 있나 보죠. 잠깐만요. 예. 이제 그럴 경우에 제가 나란히 같이 있으면 어때요? 그런 거. 제가 나란히 있으면 오히려 조금 좋아지죠. 그러니까는 군비만큼의 숫자만 제가 있으면. 그러면 그거는 굉장히 좋은 거죠. 그러면 뭐예요? 그게 양정된 사주죠. 아, 예. 양정된 사주. 그러니까 굉장히 좋은 사주가 되겠죠.
거기에 식상 하나만 딱 떴다 그러면 뭐예요? 통과해야 되는 거니까 사주가 굉장히 좋아지겠죠. 자, 이 사주 한번 보면 이 사주는 5월 병일로서 등령하였고 또는 양 오중 정화가 시상 정화 투기됨으로써 득세하였으며 또 병일이 술중의 정화상에 좌하여서 득이하여 최강격이 된다. 강자는 설상해야 되는데 사주에 수성이 없으므로 제할 수가 없다. 상이라는 건 누른다는 의미인데 수기가 없으니까 누를 수가 없죠. 설력이사는 수기가 있다 할지는 문제예요. 이렇게 왕한 화기를 수로 누를 수가 없잖아요. 오히려 화다 수중이 되는 거니까. 그래서 수기가 차라리 없는 게 낫다 이렇게 보는 거예요. 자, 용신정법에서 말하기를 신이 왕하여 쓰는 그 왕한 자를 제함이 용신이 되는 누르는 것이 첫 번째 관이 용신인데 이 사주의 경우는 관은 없고 상관이 생하는 유금제가 용신이 된다. 그래서 얘를 용신으로 잡은 거예요. 일단은 유금제를 잡았다. 근데 유금제, 이 용신하면 굉장히 약하죠, 용신이. 굉장히 약한 거예요. 그래서 그 용신이 인계수가 되는데 그것이 없기 때문에 유금제가 용신이 되는 것이다. 그런데 이 유금 용신에 다봉 병정화하여 유금 위에 화가 이렇게 많이 모여 있으니까 유금이 엄청 약하다는 소리예요. 그래서 그 화 비겁이 극금함으로 이것이 바로 군비쟁제가 되는 것이다. 이런 경우에는 그 화를 병신이라고 하는 것인데 북방 수양운이 들어와 제함이 제일 기뻐하다. 근데 그 수를 이름지어 약신이라고 말하는 것이다. 이 사주의 운루를 볼 때는 자 그럼 운에서 보죠. 그럼 원래 이 사주가 수가 진용이란 말이에요. 그렇죠? 병화일간이 신강사주에 5월에 태어났으니까 조후가 제일 먼저 필요한데 그러면 수가 있어야 되는데 수가 없잖아요. 없으니까 주전투수가 부상을 당했어. 2군으로 내려갔으니까 이제 그 다음 후보가 이제 1군이 되겠죠. 그러니까 그 다음 나온 게 뭐예요? 금이란 말이에요. 금. 그렇죠? 수 대신. 그러니까 실제로 운에서 수가 들어왔다는 것은 이제 부상당한 투수가 컴백했다는 소리예요. 그렇죠? 컴백. 그러니까 여기서 지금 수운이 들어오는데 수운이 너무 늦게 들어오잖아요. 해제가. 근데 여기에 지금 뭐 신유술이라는 금운이 들어온단 말이에요. 금운이. 그러니까 이 금운이 상당히 용신한테 보탬이 되겠죠. 그래서 이 사주를 보게 되게 되면은 이 사주의 운로로 볼 때 신유술 궁극이 일찍 들어와서 재계에 입신하였고 무술 기해운은 이 왕한 기운을 화생토로 빼주는 거 아니에요. 그렇죠? 빼주니까 무술 기해운도 역시 운이 좋았다는 거죠. 그래서 무술 기해운에 20년간에도 계속 용신을 보하여 대체로 행복한 세월을 보냈다. 그러나 경자운 중 경운까지는 큰 재고가 없이 안일한 생활을 하다가 입자운하면서 자 자운이 들어오면서 문제가 생겼다. 그러니까 원래 수가 진용인데도 불구하고 자운이 들어오면은 이 자가 왕자죠. 즉 왕자란 말이에요. 왕. 그러니까 자오매가 왕자니까 그 왕한 자수가 들어와서 이 화기를 대적하겠다 들어오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이런 경우는 뭐라고 그래요? 왕자 충발이라고 한다. 왕자 충발. 그렇죠? 그러니까 대오매가 용신운에 가서 잘못하면 죽는다 하는 거예요. 해자축 북방수운인데 해운에서는 괜찮은데 자운이 되게 되면은 이 왕한 화기를 건드리니까 왕자 충발해서 죽었다. 그러니까 이 사주는 결국 경자대운에 보게 되면 경운까지는 큰 재고가 없이 안일한 생활을 하다가 입자운하면서 자운으로 들어오면서 제거 병화하여 이 병을 제거해서 대길할 것 같으나 그만 왕한 오화를 충하여 쇠신이 충왕의 왕신충발, 왕신발로, 그러니까 왕자 충발이 그 말이에요. 왕신발이요. 왕자 충발이 돼서 그만 68세 임자연에 별세하고 말았다는 거예요. 별세하고 말았다. 그 다음에 또 여기 그러면 이 신유술 운이 다 좋으냐? 그렇죠? 다 좋으냐? 여기서 요 수run만큼은 오술 화국이 되죠. 그러니까 토가 나한테 길로 들어왔다가 길변 흉으로 빠진단 말이에요. 그렇죠? 술은 토운인데 토가 오술 화국으로 올라갔으니까 화국은 나한테 흉으로 빠지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 수루는 안 좋다는 거예요. 신유술 근국 내에 있어도 안 좋은 운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에 써 있는 것이 바로 그 중의 수룬의 경인년에는 화병신이 성국하며 금용신이 인에 절하여 자살기도를 했었다. 즉 뭐냐? 즉 이것이 길변흉이기 때문에 언뜻 보면 술이 좋은 것 같은데 그렇죠? 술이
안 좋다는 거예요. 안 좋다. 그래서 언뜻 보면 화기가, 왕한 화기가 임묘하는 운이에요. 술이 임묘하는 운인데, 그렇죠? 임묘하는 운인데 사주에 오가 있는 바람에 개고가 돼갖고 오히려 화기가 더 왕해지는 운이란 말이에요. 그러면 이렇게 화기가 왕한 사주는, 이런 사주는 조울증에 걸린단 말이에요. 조울증. 화기가 왕한 사주는. 수기가 왕한 사주는 우울증이고, 화기가 왕한 사주는 조울증이에요. 조울증은 말하면 바로 순간 혈압이 팍 올라갔을 때 걷잡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울증은 나는 그냥 죽어야 염세적인 사주가 되는 거고, 조울증은 평상시에는 굉장히 밝은 사람이란 말이에요. 깔깔대고 웃다가 갑자기 안 보여서 보니까 화장실에서 목 메고 있는 거예요. 그게 조울증. 순간적으로 확 올라갔을 때. 즉 화기가 왕한 사람이 그런 경우가 굉장히 많다는 거죠. 근데 이 수월에 가서 그렇게 자살 기도를 했었는데, 다행스러운 건 뭐예요? 이게 화생토로 올라가는 바람에, 이게 만약에 병술 그랬으면 갔겠죠. 병술을 했으면. 근데 무술을 하는 바람에 뭐예요? 토기로 올라가는 바람에, 화생토로 올라갔잖아요. 올라가는 바람에 자살 기도로서 끝냈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 말하는 이 군비쟁지의 설명이 이런 식으로 되어 있어갖고, 거기에 보게 되면은 추명가의 성정에 어떻게 되느냐, 병인오일. 병인오일이라는 것은 병인일, 병오일이에요. 병인오일이라는 것은 병인일, 병오일에 정사묘미, 춘하월생, 화기가 왕하거나 춘하월생, 목기나 화기가 왕한 사주죠. 그런 사람은 초조하니 굉장히 마르고 건조하기 때문에, 바로 조울이에요. 마르고 건조하기 때문에. 그래서 바로 그런 사람들은 자타자명하니, 자기 스스로 자기 명을 쳐버리니까 그게 바로 자살 아니에요. 그렇죠? 그래서 자타자명 촉수하여, 목숨을 재촉하여서 자살 기도가 있어 보인다. 그러니까 화기가 이렇게 태왕한 사람들이 자살 기도를 할 가능성이 많다 하는 거죠. 그것이 화기로 넘어가는 순간에는 가는 거고, 이것이 변해서 다른 걸로 빠지면은 자살 기도로서 끝내게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 사주는 지금, 그러니까 이제 종황이라고 아직 결정을 아직 안 한 거죠. 그러니까 이제 문진을 했는데, 유운이, 금운이 안 좋다 그러면 이 사주는 뭐예요? 이쪽으로 가야 되겠죠. 종황이나 염상 쪽 가야 되겠죠. 이쪽으로. 근데 이 사주는 그러니까 종황하고 염상이 아니라는 소리예요. 이 유를, 용을 잡았다는 거예요. 그 잡은 이유가 뭐냐? 옆에 화생토, 토생금으로 토가 살아있고, 이 술이 신유술의 고죠. 금고예요. 그 다음 가을철이죠. 그래서 여기에 신정무가 있기 때문에 술은 토생금을 가능하다 그랬어요. 그래서 이것이 있기 때문에 유를 완전히 종황으로 못 밀어내고, 유를 용을 잡다 보니까 이것이 군비쟁제가 됐다는 거예요. 오술 저기 술이 말이에요. 예. 오술에서 화로 올라가지고 예. 신유술에서 금으로 될 수 있는. 근데 이게 유술에 금이 없는 게 큰 힘이죠. 금만 됐으면 괜찮은데, 금이 없기 때문에 옷을 화로 가는 거예요. 네, 화로 가기 때문에 이 유가 완전히 언뜻 보게 되면 전부 치명을 당해서 일단 종이 아닌가 싶은 거예요. 그렇죠? 우리 일반적으로는 종이, 그러니까 종황이나 염상이 될 가능성이 굉장히 많은 사주죠. 왜냐면 수기가 없으니까. 수기가 있으면 이제 염상에 좀 문제가 있겠지만은 종황이 될 가능성이 굉장히 많은 사주인데, 이 사주가 지금 운에서 판단하기에 신유술운하고 해운이 좋았다는 거거든요. 토금운이, 토금수운이 좋았기 때문에 이 종은 아니다, 이렇게 보는 거죠. 만약에 토금운이 안 좋고 오히려 목화운이 좋았다 그러면 당연히 종이 돼야 되는 거예요. 외격이. 근데 사주 구성상으로는 종 될 가능성이 제가 볼 땐 거의 90%란 말이에요. 그렇죠? 90%인데 이 사주가 군비쟁제격의 예문으로 들어 올라온 것은 바로 뭐냐? 이 금운이 좋았기 때문에. 예, 그래서 그러니까 이런 사유들이, 그러니까 문진을 종으로 넘어갈 때는 반드시 문진을 해봐야 되는 것이, 이 운에 정유나 이런 운이 신운이 좋아냐 나빠냐를 따져줘야 돼요. 그래서 언뜻 보면 저도 이걸 뭐라고 그래요? 종황이나 염상이라고 할 가능성이 많단 말이에요. 왜냐하면 이 유금은 이렇게 왕한 화기를 견딜 수가 없으니까 화다 금식이 된다. 그래서 이 사주를 다시 제가 평가한다 그러면 저는 이걸로 하고 싶은 거예요. 종황이나 염상으로 판단하고 싶다는 거죠. 왜냐하면 종황이나 염상으로 판단해도 이 사람이 자운에 가는 건 가요. 왕은 중발이니까. 그렇죠? 이때 간단 말이에요. 더군다나 이 종황격 같으면 이때는 반드시 가는 거거든요. 반드시.
근데 여기서 보게 되게 되면 이 나머지 운들이 유운 수루에 들어왔다 할지라도 위에 전부 뭐냐면 화가 떴다는 소리거든요. 화가. 그래서 이 사주는, 그러니까 제가 이 책을 지금 공부하면서 틀린 점을 이렇게 쭉 체크를 해 나가는데, 그러니까 제가 보는 관점하고 우리 이 선생님이 보는 관점하고 좀 틀린 면이 있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 선생님은 이런 틀을 잡고서 밀고 쭉 설명을 한 거고, 저는 이거를 길신과 흉신으로 잡아갖고 우리가 해석하는 거니까. 그래서 제가 볼 때는 이 군비쟁제는 맞아요. 그러니까 이 뭐냐면 이 염상격이나 종황격 같으면 전부 군비쟁제는 되는 거예요. 일단은 군비쟁제는 되는데 용을 뭘로 잡느냐. 그래서 목화로 잡는다 그러면 이때 운이 상당히 좋았다는 거거든요. 그리고 화운이 좋으면 토운이 좋을 수가 있어요. 토운이 좋은데 수용을 잡으면 토용은 엄청 안 좋은 거죠. 왜냐면 수를 용을 잡으면은 토가 용신 지병이 되는 거니까. 그러니까 다행히 여기는 용신이 진용이 수가 없으니까 말인데, 그래서 금을 잡을 수가 있는데 토생금이 이 토가 지금 토가 역할을 못 한다는 거거든요. 왜냐면 오술 화구로 올라가니까. 이것이 유술 금이 떴으면은 이게 정이 아니라 만약에 신이나 신 같으면은 문제는 달라지는데, 금이 하나도 위에 투간이 안 되기 때문에 이건 합이 아니다. 이게 합이 먼저다는 거죠. 그렇다 그러면 이 사주는 지금 종황이나 염상으로 보는 것이, 저는 이렇게 해석하고 싶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사람이 초룡호는 상당히 좋았다가 유운에 가서 한번 안 좋고, 그 다음에 이 수룬도 토운이니까, 근데 토로 올라가니까 나한테는 뭐예요? 종황이니까 좋다는 소리예요. 그 좋고, 기운도 좋고, 근데 자운은 엄청나게 흉하죠. 바로 염상격에 수가 들어왔다. 염상격에 파격이 돼버린단 말이에요. 그렇죠? 파격이 되면서 왕자 충발이 걸리니까 이때는 빼도 박도 못하고 가는 운인데, 그래서 저는 이거를 종황의 염상격으로 봐갖고 거기서 군비쟁제를 끌어들이는 것이 더 맞다. 저는 이렇게 해석하고 싶은 거예요. 그러니까 내격에서 군비쟁제가 아니라 외격이면서 군비쟁제로 보는 것이 더 타당하지 않느냐. 그렇죠? 우리가 여기껏 쭉 중국과정이나 임상과정 볼 때 이 정도 유라고 그러면은 이거는 화다 금용이 되기 때문에 쓸 수가 없는 용이거든요. 더구나 5월 달이에요. 그렇죠? 가장 뜨거운 화기절에 유금은 거의 쓸모가 없다 하는 거죠. 그래서 이 사주는 이 내격의 군비격이 아니라 외격으로 보면서 군비쟁제를 같이 이해하시는 것이 더 낫다. 저는 이렇게 보는 겁니다. 무슨 말 아시겠어요? 도중에 뭐 좋다는 얘기는 없잖아요. 네, 그렇죠. 그러니까 여기 이때 죽었다는 게 관건이거든요. 그리고 수운도 지금 안 좋았다는 것이 토운 자체니까, 토운 자체가 여기는 지금 수운을 좋다고 본 건데, 수운을 없는 수를 지금 끌어들이면 토는 굉장히 나쁜 운이란 말이에요. 토우수니까. 그래서 오히려 이거는 이쪽하고 연결이 안 되는 의미가 있는. 근데 만약에 이것이 화용을 쓰게 되게 되면 목화 토까지가 다 좋은 거니까, 여기까지 상당히 좋다는 거죠. 그래서 경자후에는 경이 내 희신인 간목을 치고, 자가 이 왕자 충발에 걸리니까 바로 보급 창고가 무너지면서 왕자 충발에 걸리니까 그만 불귀의 객이 될 수밖에 없다. 이렇게 판단하는 것이서 제가 이 책을 다 쓴다 그러면 이런 식으로 쓰겠다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이거를 뭐냐면 제가 판단하시고 종황이나 염상으로 보시는 것이 더 타당하다고 저는 봐요. 그러니까 이 유금이 용신 쓰기는 너무 약하다. 그죠? 너무 약하다. 네. 그래서 이 유금은, 근데 여기는 이제 굳이 이 군비쟁제라는 단어에 붙였는데, 내격의 군비쟁제로 보지 않고 외격의 군비쟁제로 보시는 것이 더 타당하다. 이렇게 보는 겁니다. 어차피 여기 중요한 건 뭐냐? 재성운이 이렇게 재가 있다는 것은 바로 이러한 사주에서 이 재가 굉장히 약한 기능을 갖고 있고, 그 다음에 파재나 극처의 의미가 있다. 이렇게 보는 거예요. 그래서 이 군비쟁제 사주가 대부분이 종황격이나 일행득격이 될 가능성이 굉장히 많죠. 종황격이나 일행득격이 될 가능성이 굉장히 많은 사주이기 때문에 군비쟁제 그러면 외격될 가능성이 한 60, 70%가 사실은 굉장히 많은 거예요. 근데 이 군비쟁제하고 반대되는 게 있어요. 그러니까 반대되는 게 뭐냐? 그 다음 나오는 득비리제격이에요. 이 득비리제격이라는 것은 뭐냐면
비겁을 득하면, 비겁을 얻으면 재물에 도움이 된다는 거예요. 비겁이. 그러니까 이 득비재격은 뭐냐면 여기선 군비쟁제의 이 군비가 종격 같으면은 비겁이 병이 길신이죠. 내격 같으면 병이지만은 여기서 마찬가지예요. 비겁을 얻으면은 내가 재물이 좋아진다는 소리거든요. 그러니까 여기선 비겁이 뭐예요? 나한테 길신이라는 소리예요. 비겁을 얻으면. 그러면 이 사주는 다른 말로 하면 바로 뭐냐? 제다신약 사주를 의미한다는 거예요. 재성이 많아서 내가 약해졌죠. 내가 약해졌으니까 그 재성을 논아먹을 사람이 필요한 거예요. 그러니까 뭐가 들어와야 돼요? 비겁이 들어와야죠. 제다신약 사주는 재가 많아서 약해진 거기 때문에 얘가 병이에요. 사주지병. 사주지병이니까 1순위가 뭐가 들어야 되느냐? 병을 고치는 재성이 병이니까 악극재 아니에요. 악극재니까 비겁이 들어와야 되고, 두 번째로 재성이 왕하니까 재성을 빼줘야 되겠죠. 그럼 재생관이죠. 그렇죠? 재생관. 그래서 신약사주니까 여기는 뭐야? 인성까지 들어야 되는데 바로 여기서는 비겁이 가장 재성이가 눌러줘야 된다. 그래서 비겁을 얻으면은 재물을 도움이 돼. 그러니까 내가 쓸모없는 재물이니까 예를 들어서 1톤짜리 화물에 5톤을 실었는데 5톤인데 이거를 1톤짜리 또 하나를 갖고 오게 되면은 2.5톤만 실으면 될 거 아니에요. 논아 실는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나는 그만큼 부담이 없다 하는 거예요. 즉 5톤을 다 내 걸로 못할 바에는 2.5톤을 갖는 것이 더 오히려 실속이 있다 이렇게 보는 거거든요. 이거는 제다신약은 5톤을 하나도 내가 못 갖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제다신약 사주에서 비겁을 용을 취할 때 뭐라고 하냐? 득비리재라고 한다는 거예요. 득비리재. 그러니까 이 사주는 아까 했지만 군비쟁제 사주와 반대자는 제다신약 사주를 말한다. 제다신약. 그러니까 재성이 왕해서 내가 약했을 때 비거분이 들어오게 되면은 그 재성운이 분산되기 때문에 분산되게 좋다. 근데 이 제다신약 사주의 가장 약점이 뭐냐? 약점이 제다신약 사주는 제극인이에요. 제극인. 그래서 제다신약 사주는 인성이 탐재괴인이 되는 거죠. 재성이 많으니까 탐재괴인이 됐으니까 인성이 무너지는 거예요. 그럼 아까 군비쟁제는 내 아버지의 문제가 생기지만 여기는 뭐예요? 인성의 문제가 생기는 거니까 어머니가 문제가 생긴다 이렇게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군비쟁제 사주면 아버지를 잃어서 편모를 해야 잘할 수도 있지만 제다신약 사주는 뭐예요? 어머니를 먼저 잃으니까 편보를 해야 잘 수도 있어. 편보를 해. 그래서 바로 이 제극이니까 이 제다신약 사주는 학문운이 좋지가 않다 이렇게 보는 거예요. 탐재괴인, 재성을 탐하다가 인성을 무너뜨리는 거니까. 대신 이 사주가 만약에 종재로 빠지는 순간에는 아니면 재성이 길시인 경우에는 공부랑은 상관이 없다. 가방끈은 짧아도 자기는 엄청난 부의 축적을 할 수 있고 오히려 가방끈 긴 사람을 자기가 밑에 수화로 거느릴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운에서 볼 때는 처음에 운이 뭐가 들어야 하냐? 처음에 운이 인성운이 일단 들어야 된단 말이에요. 인성운. 왜냐하면 우리가 어렸을 때는 공부를 해야 할 시기이기 때문에 그래서 최소한 20대까지 인성운이 있는 사람이 일단은 공부는 잘하고 범생이에요. 범생. 그 다음은 뭐가 들어와야 돼요? 그 다음엔 재성이 들어와야 돼요. 즉 10대에서 20대까지는 인성이 들어와야 되고 20대에서 40대까지는 재성이 들어오는 게 좋죠. 왜냐면 내가 공부했던 거 그냥 써먹어서 돈으로 바꾸는 거니까. 그 다음이 되게 되면 뭐가 되냐면 40대 이후에서 60대까지는 뭐가 들어오냐? 관성이 들어오는 게 가장 좋다. 관성이. 명예가 올라가야죠. 만년 주사부 할 수는 없잖아요. 그렇죠? 사무가도 되고 서기가도 되고 이사가도 돼야죠. 그러니까 관이 들어와야 돼. 그 다음으로 60세 이후에 은퇴하죠. 은퇴하니까 이때는 뭐예요? 내가 휴식을 취해야 되겠죠. 그래서 60에서 80까지가 되게 되면은 이때는 식사운이 들어오는 것이 가장 이상적이라는 거예요. 운이. 물론 여기서 기륭은 별개 문제예요. 기륭은 별개 문제인데 이런 운으로 가게 되는 사람은 일단 순리를 밟아가는 거예요. 근데 인성운에 들어올 시기에 재성운에 들어왔다 그러면 탐재, 괴인이 되기 때문에 학문운이 끊기죠. 그래서 가방끈이 길지가 못하고 바로 사회에 뛰어들어가게 돼. 자, 노년에 이때 재성운이 들어왔다. 이거는 바람직하지 못하다고 했죠.
60에서 80까지 재성이 들어왔다. 늙음하게 돈복 있네. 이게 아니란 말이에요. 재성이 들어온다는 것은 반드시 내가 식신이 들어가야 돼. 내 몸이 움직여야만 돈이 되는 거 아니에요. 내 몸이 움직여야만 해. 그러니까 노년에 재성이 들어오게 되면은 내가 움직이게 되는 거니까 내 건강이 무지무지하게 안 좋아지죠. 그러니까 제다신약 사주가 건강이 굉장히 안 좋은 사주란 말이에요. 왜냐하면 오히려 목국토가 아니라 토국목이 되잖아요. 토다목절 되기 때문에 바로 그런 사람들이 토기가 왕하기 때문에 위장이나 간 쪽에 바로 질병이 생기는 병인데, 마찬가지예요. 노년에 재성운이 들어온다는 것은 그만큼 내가 움직여야 된다. 그래서 건강이 나빠져요. 그 다음 노년에 재물이 들어오게 되게 되면 그 재물을 내가 다 쓸 수가 없다. 그러면 누가 써요? 내 자식이 쓰죠. 그러니까 멀쩡한 자식 불효 만드는 거예요. 왜냐면 아버지가 돈이 많고 부모가 돈이 많으면 자식 간에 분쟁이 생기는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노년에 재성운이 들어온 것은 바람직하지가 않은 거예요. 노년에는 식상운이 좋은 거예요. 식상운이. 내가 휴식을 취하고 내가 놀러 다니고 내가 그동안 배웠던 것 갖고 책 쓰고 발표하고, 그렇죠? 강의하고, 이것이 좋은 거지 돈에 연관이 되는 것은 아니죠. 그러니까 운이 이런 식으로 흘러가는 사람은 무난하게 되는 거예요. 물론 이제 재과에 뒤집히면요, 재과에 뒤집히면 이제 은퇴를 안 하시려고 하는 거죠. 이게 상황이에요. 상황. 관이 뒤에 있으면 이게 뭐예요? 항룡이에요. 항룡. 주역에서 중천공교에서 항룡이란 말이에요. 항룡은 제일 꼭대기에 있는 용이니까 항룡 유해라. 항룡은 후회가 많다. 그렇죠? 왜냐하면 상황이 자꾸만 상황이 정세에 간섭하려고 하니까. 그러니까 태조 이성계가 이방원한테 물려주고 뒷방에서 상황했는데 그 상황에 자꾸만 정치에 참여를 하려고 그러면 현재 왕하고 대립이 생기겠죠. 오히려 분파가 생긴단 말이에요. 전에 왕을 추종하는 파하고 지금 왕을 추종하는 파가 분파가 생기니까 굉장히 안 좋은 거예요. 그래서 주역에서 항룡 유해란 말이 나온 거예요. 제일 위에 있는 것이 바로 재관이 바뀌면 그런 거예요. 더군다나 내가 여기서 재물을 빵빵하게 갖고서 그 다음에 명예를 취하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럴 경우에는 대부분이 뭐냐, 옛날 같으면 돈 주고 사는 명예가 될 수가 있죠. 그러니까 뭐 유정의 국회의원, 그렇죠? 아니면 지금 같은 뭐 시의원, 도의원, 국회의원, 이쪽으로 예, 이쪽으로 바뀌면은 처음에는 굉장히 순박하게 나가는 사람이죠. 예, 그러니까 순박하게 나가. 자기는 나는 돈은 필요 없다. 나는 오로지 내 국가관과 정의관과 내 어떤 가치관을 위해서 나는 살겠다는 게 관이죠. 근데 그걸 가다 보니까 돈이 생긴 거예요. 그렇죠? 돈이 생긴 거니까 이 재성이 좋으면은 뭐예요? 자기가 쥐고 있으니까 돈이 정치자금이라는 게 이것이 들어온 거고, 저것이 관이 나쁠 경우, 제가 나쁠 경우에 뭐예요? 내가 그 자리에 있으면서 그거를 끌어들인 거죠. 그러니까 수레나 횡령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그것이 길이냐 흉이냐 되는데, 이것은 이제 사회 구성상으로는, 연령상으로는 관보다는, 이때 관이면 뭐예요? 옛날 영감 소리 아니에요. 그러니까 20대 때 판검사 되면 영감령하고 바로 들어갔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목에 힘주는 사주가 되는 거고, 재관이 있으면 사회생활을 하면서 지위가 올라가니까 가장 순차적인 것이 아닌가, 이런 생각으로 해서 식재관식, 그러니까 인재관식, 이런 식으로 운이 흘러가는 사람이 가장 좀 평탄한 삶을 산다고 보시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군비쟁제와 반대되는 이러한 사주를 우리가 제다신약이라고 하는데, 제다신약 사주에서 비겁을 용을 잡는 경우를 득비리제라고 한다. 비겁을 용을 잡는 건, 그럼 여기 해석을 어떻게 했나 보죠. 득비리제란 비견겁의 힘을 얻어서 재를 다스린다는 뜻이다. 이것은 먼저의 군비쟁제와 반대 현상의 말인 것인데, 사주에 재가 많고 신이 약할 때, 즉 제다신약이죠. 약할 때 그것을 제다신약이라고 하는데, 그 많은 재를 관리할 능력이 없게 된다. 그러할 때는 비견겁의 힘을 얻어서 그 재를 극제하여 취득 관리하지만 안 되게 되는 것이다. 그러므로 사주에 제다신약인 경우에는 비견겁이 있어서 그 힘에 의지하게 되는 것을 말하며 득비리제라고 한다. 이것을. 그러니까 비겁용을 쓸 때 득비리제라고 하고, 그 다음이 비겁이 많이 먹었을 때 재성을 용을 잡는 걸 갖다가 우리가 뭐라고 그래요? 바로 군비쟁제라고 한다. 뭐죠? 그래서 바로 군비쟁제와 득비리제는 쓰는 용신이 강한 거와 강해서 누르는 거와 약해서 북돋는 거를 달리 쓰기 때문에 정반대 역할이 된다. 예, 그래서 여기에 이제 이거랑 이거랑 이제 혼용해 쓰는데요.
혼용했었는데 바로 득비리제, 비겁을 득해서 재물의 이득을 취하는 거하고 비겁을 득해서 재물의 모든 권리를 갖다는 의미예요. 근데 어떤 의미에서는 득비리자 말은 이 말이 더 맞는 거예요. 그렇죠? 내가 비겁을 얻어서 재물을 얻겠다는 의미이기 때문에 그래서 득비리제격이라고도 한다. 자, 득비리제는 재는 많고 혼자서는 그제를 다스릴 수 없는 능력이 부족하여 비경겁 즉 형제 붕우의 힘을 합하여 재를 다스릴 수 있는 것이므로 인하여 형제 붕우의 등력이 기된다. 따라서 아까 군비쟁제 사주는 동업을 하면 안 되지만 득비리제 사주는 뭐예요? 동업을 하면 좋다 이렇게 되는 거죠. 동업을. 형제 자매를 끌어들일수록 좋다. 그러니까 제다 신약 사주에는 비겁이 필요한 사주고 군비쟁제 사주에는 비겁이 필요 없는 사주다는 거예요. 물론 그것이 외격이 되면 제가 틀려지겠지만은 자 그래서 예문을 하나 보게 되면 거기에 오늘은 이제 이 군비쟁제와 득비리제가 아니라 그 다음 나오는 명관가막격이 오늘 이제 주 해석을 해야 되는 문제예요.